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증권사의 PB 생활도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네네. 최근에 미국 주식이 계속 강하다가 네. 12월 달 돼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포트폴리오를 될까요?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미우러 나서서 준비를 했는데 답변을 좀 보여주시면 당신의 포트 꽃밭인가 잡초밭인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보통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난 종목도 있고 손실 난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 난 종목을 팔아서 손실 난 종목에 물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이제 가격 저렴해졌는데 지금 좀 수익 실현하고 네. 더 빠진 종목들 좀 평단 낮추는 그런 전략.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이 꽃을 꺾어서 잡초에다가 이제 물을 주는 약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해가 딱 됩니다. 제가 또 적절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잠실점이 있고 그다음에 강남점이 있는데 강남점은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근데 잠실점은 파리만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강남점을 키워야죠. 강남점을 키워야겠죠. 네. 인력도 더 알바도 더 뽑고 그렇죠. 옆에 확장도 더 네네. 하고 잠실점은 좀 축소를 시키고 알바도 빠이빠이 하고 네.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인데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강남점의 장사가 잘 되는 강남점을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장사가 안 되는 잠실점에 이 매장을 늘리고 사람을 더 뽑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어디였죠? 유럽인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계좌 10,000개를 대상으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치를 보시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보시면 성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추세 추종 강하고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수익을 못 내는 애들을 이제 잘라냈던 정리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둘 간의 지금 차이를 보면 한 15%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든요. 연평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1.5배 더 자주 꽃을 꺾는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결과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상기하셔서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올라가는 차트, 아까 브로드컴 같은 차트는 내려오려면 그 밑에 지지선을 다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려오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안 좋았던 종목들은 올라가려면 그 위에 저항선들을 다 뚫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만 생각해 봐도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남겨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 어떤 그런 굉장히 좀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막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그런 종목을 보면 저가 매수 찬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사고 싶은 충동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속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뭐 코로나 때 같은 아니면 뭐 그거에 준하는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주식이 갑자기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수급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뭐 그때는 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 외의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잘하는 놈들만 남겨놔야지 계속 못 가는 애들만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이제 좀비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잡초가 가득한 좀비들만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댓글창이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게 저희 2부에 나오신 박준석 파트너님의 별명이 도살자이신데 도살자요? 네, 공부 잘하는 첫째를 키워야지 맨날 꼴찌하는 둘째한테 학원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 비유랑 지금 좀 비슷한 비유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꽃밭을 좀 가득 키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좀 어떤 원칙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불타기를 하셔야 되고요. 물타기보다는 이제 불타기를 하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놈 계속
더 붙여주고 예, 간식도 싸다 주고 네. 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네,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손절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물타기와 분할 진입은 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분할 진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들어가고 얼마의 가격대가 오면 거기선 또 얼마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최초에 진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좀 무지성으로 밀리니까 좀 싼데 하고 굉장히 들어가. 보기 싫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평단을 좀 낮추자. 내 마음의 고통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절대 지양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냐면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거를 몰라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에 예, 그런 왕도가 없고 네. 그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올라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의 등에 이제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헬리콥터를 불러서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만의 원칙을 좀 설정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저 손절 라인에 대한 얘기도 좀 흥미로운데 7에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은 좀 기계적으로 손절을 저건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에서 10은 아니고요. 네, 본인의 어떤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반 환경, 뭐 전업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본업이 있고 재테크의 개념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객관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뽑아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에 맞는 손절 범위를 또 뽑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을 돼서 사실은 내가 주식을 사는 이 클릭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돼야 돼요. 그쵸, 이게 선행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근데 보통은 일단 사시죠. 그냥.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부터 막 고민을 그래서 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는 근데 사실 말이 쉽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아요. 이게 심리랑 반대로 가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상황이라서. 뭐 훈수 두는 건 너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내년에 좀 이렇게 다잡으셔서 이렇게 좀 이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같이 하락을 할 때는 그거를 매수 찬스로 저가 매수의 찬스로 삼아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기업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물타기를 하는 전략은 오히려 전체적인 좀 시장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